내일 우리 시장의 힌트, 오늘 밤 뉴욕에서 찾아보시죠. 마켓디너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군의 반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처음은요,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시장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2차 전지단에도 활력이 돌았고요. 이어서 로봇까지 현대차가 오늘 또 정규장에서 9% 가깝게 상승 마감을 지었죠. 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 가지 보고서를 냈는데요. 로봇 산업에 따른 이런 선발주자로서 LG 트리오를 꼽았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뒤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우리 시장 반도체와 나머지 업종들이 사이좋게 가고 있는 와중에 뉴욕 증시에서도 비슷한 신호들이 포착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긍정적인 소식 한 가지가 더해졌는데요. 이 종전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 지표죠. 7월 소매 판매 실제치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를 한 건데 전월보다 추가 감소했고 소비가 이렇게 둔화됐다? 소비 모멘텀이 약화됐다?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죠. 덕분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가리키게 되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에 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 주 물가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소비 지표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금요일 밤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각 이 과연 애프터마켓 우리 시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힌트 어떤 것이 있을지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이 식품과 자동차 부품, 또 조선 기자재, 업종이 좀 고르게 분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빙그레의 경우에는 실적주였죠. 전형적인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60% 상승한 소외를 잠시 받았었던 식품주 내에서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같은 식품주였지만 움직임의 모멘텀은 달랐습니다. 더본코리아 13% 앱장에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 이 해외 사업을 확장시킨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 현대차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아쉽게도 여기 안에는 들지 못했네요. 잠시 뒤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역시나 오늘 상한가에 잠기는 모습이 나와줬네요. 이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억 1천만 원 규모의 수주를 새롭게 따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잠겼었던 윤성 FNC, 마찬가지로 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어제 여승자 파트너님의 관심 종목이었던 클리오도 오늘 24%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앱장까지 쭉 이어졌네요. 이어서 하락 상위 종목도 한번 만나보시죠. 코스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뚜렷하게 하락 테마는 굳이 찾아보자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일부 반도체 소재 부품주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하락 종목 상위 만나보시죠. 마찬가지로 개별주 중심의 악재들이 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게임주가 요즘에 이 상승 하락 상위단의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이 실적과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희비가 크게 교차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데브 시스터즈 9% 이상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쭉 이어질까요? 저희 마켓디너에서 체크해 보시죠. 마켓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이제 휴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지표,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지표까지 3박자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아주는 좋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 이분 모시고 철저하게 다음 시장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저는 상당히 좀 약간 여유롭게 봤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많이 안정세를 좀 보여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스퀘어, 삼성전기,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사이즈 대형주들이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8월 둘째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좋은 또 수익을 내신 우리 투자자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저는 기준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들 일부 차익 실현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차익 실현했던 그 투자금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다시 재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저는 2차 전지, 또 피지컬 AI, 또 전력 설비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8월 다음 3주도 좋은 결과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삼성전기 모두 이제 일정 구간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해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의견을 오늘 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7월 변동성 확대되어지는 장에서 네. 그 주요 종목들이 이제 지켜야 되는 가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격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향 이탈했던 가격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지금 회복을 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네. 또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또 다시 확보하고 그 현금을 다시 좋은 종목에 유리한 가격에 있는 종목에 재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가져오는 것. 이런 부분이 저는 반복 가능한 수익,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기 위함이지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뭔가 펀더멘털이 훼손될 만한 이슈가 있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이 남긴 마지막 힌트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 NXT 특징 종목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농심, 오늘 또 식품주의 반란이 엄청났었죠. 그 안에서 농심이 이제 앱장에서도 1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역시 농심 하면은 하나밖에 안 떠오르네요, 파트너님. 그것 때문일까요? 네, 라면 역시나. 해외 매출 이 부분이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더욱더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심이 이번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9,561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593억 원으로 47.6% 증가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 둔화, 그리고 경쟁 심화, 이런 어려운 국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해외에서 우리 K-푸드, 라면의 인기, 이것도 어떻게 해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농심이 작년 2025년도에 큰 폭의 상승을 한 이후에 조정 추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32만 원 가격대까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 2024년 이런 저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됐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7월 달 변동성 큰 장세에서도 소비주 굉장히 탄탄한 하방 지지력을 보여줬고 또 7월 달서부터 해서 4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가격 구간은요. 이 45만 원 위로 가격 이 구간은 또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농심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보유의 영역이고 45만 원 가격 부근에서 저항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를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분기 시즌까지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가신다라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지 마시고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시해주신 저항벽에서의 테스트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약간 실적 발표 때문에 움직인 거다 보니까 약간은 반짝 이런 느낌도 좀 있을까요? 식료품 쪽이? 이제 실적을 확인했으니까요.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소화도 거쳐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실적이 굉장히 알차게 잘 찍히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신규 매수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해 보시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저는 사실 오늘 이 친구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현대차 애프터장에서 무려 9.8%가 갔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이제 갈수록 힘이 좀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왔는데 뭔가 강한 모멘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현대차는 아틀라스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상장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 실망감 이런 부분을 그쵸. 주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아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노조의 부분 파업 이런 이슈도 있었고 하지만 8월 들어서 또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오늘 상승에 강한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부분은 로봇 사업을 점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 유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 로봇 공급망에 대한 재구축 소식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DIC라든지 DY라든지 또 네오토 이런 종목들은 또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차 협력체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일제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앞서 지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형 3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관심 또 투자의 매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에서 재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큰 관심 꼭 추적을 해 가시면서 내 수익을 내 거로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21선 위에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상승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짧게 40만 원 정도 지켜보시면 좋겠고 위로는 이제 50만 원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홀딩해 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구간 잘 잡아주셨고요. 여기서 살짝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LG전자 또 네. 마찬가지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LG 삼형제를 대상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 하나를 냈더라고요. 네, 이거 맞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가요? 모건 스탠리에서 그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그것도 최선호주 이제 그렇죠. 얘기를 바로 했었잖아요. 어제였잖아요. 네.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는 LG 삼총사, LG 트리오에 대해서 다음 성장의 장이라는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지금까지는 LG전자가 가전 기업으로에 대한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로봇에 대한 프리미엄은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액추에이터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듈화하는 사업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꼭 큰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갑자기 여쭤봐도 대답이 좀 바로바로 나오는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코스닥 쪽도 한번 봐야겠죠. 로보티즈 마찬가지로 그 코스피에서만요 이게 자금이 돌지 않고 코스닥 로봇 쪽까지 쭉 이어졌는데 로보티즈 오늘 같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 건가요? 모멘텀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네. 또 삼성전자 하면 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LG전자 하면 또 로보티즈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 세 가지의 그룹으로 해서 또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로보티즈 오늘 반기 보고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반기 보고서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당기 순이익이 네. 1000% 증가해요. 1000%요? 네, 맞습니다. 반기 보고서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늦게 봤기 때문에 우리 네. PD님한테 전달을 좀 못 해드렸어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95.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22.9%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순이익이 26억 3천억인데 26억 3천만 원인데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411.9%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증가세. 이제 그 전까지는 왜 로봇주들 보시면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 실적이 찍히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 낙인이 있었잖아요. 기대감이다. 그런데 네. 이번 2분기서부터 숫자가 실제로 찍히기 시작했다.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되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 테마가 아니고 산업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 하면은요 LG전자에서 또 MOU를 체결할 정도로 액추에이터에 대한 대량 생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중국과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액추에이터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꼭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 차트만 보고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대다수의 코스닥 종목들이 지난 7월의 하락을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코스닥 150 종목들 중에서 이번 8월 반등의 50%를 넘긴 종목들은 5손가락에 꼽힙니다. 그중 한 종목이 로보티즈예요. 지금 54% 올라가면서 7월의 폭락, 급락은 다 회복을 시켜놓고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30만 원에 대한 가격 저항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또 고가 35만 원, 40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잘 추적해 가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축하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지난 이 분기까지는 좀 아무래도 테마성이지 않나, 기대감에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1000%라는 숫자가 찍혔다니 이제 저부터도 먼저 이런 로봇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마지막 단서 NXT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시장의 다음 힌트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판을 흔들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시죠. 네, 순환매장세가 본격화되나 다음 주 수급이 어디로 이동될지 지금 시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강세였던 광통신에서 이번 주 중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로 갈수록 이제 2차 전지, 에너지, 로봇까지 소비주까지 순환매가 확산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음 주도주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까지는요, 이제 순환매가 뉴욕에서만 돌아서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웠거든요.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순환매가 안 돌까 싶었는데 이제는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순환매가 돌죠. 네. 어닝 시즌 끝나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 성격이 또 짙어지지만은 또 순환매 장세, 지난 6월 달까지의 극심한 쏠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졌다라는 부분.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 훨씬 더 좋은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회복 시기에서 수익을 시장 아웃퍼폼하는 수익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종목 방치하셔가지고 손실이 줄어드는 수준에서 만족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쏠림 장세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간 또 한 번 쏠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장세랑은 느낌이 달라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순환매 섹터 한 주간에 어떻게 돌았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 AI, 로봇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이슈 1 해가지고 순환매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일단 8월 2주 이번 주에 순환매 한눈에 좀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광통신, 반도체, 우주, 조선, 폴더블 이런 테마가 움직였고요. 8월 11일 반도체 그리고 12일도 반도체. 그러니까 이번 주는 반도체가 좀 주도를 했어요. 주 초부터 주 중 후반까지. 그런데 금요일 날 오늘이죠. 오늘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2군의 반란이랄까요? 2차 전지와 로봇이 장 후반 들어서 굉장히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좀 포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매수 타점도 말씀을 드렸고요. 로봇에 대한 방향성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가셨다라면 오늘 저녁에 굉장히 든든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주도주 집중보다는 시장 전반으로 좀 순환매가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들 좀 포착이 되어지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투자자분들 기다리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돌아가는 순환매에서 쫓아다니시면은 단기 고점에 또 잘못 매수하실 수 있으니까 네. 쫓아가지 마시고 따라가지 마시고 순환매를 좀 기다리는 매매를 하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8월 3주, 1주에서 3주 큰 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가 유지가 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서 주 후반에 좀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여부 그리고 전력, ESS 쪽으로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반기로 가면 이제 가을로 가게 되면은 또 엔터주들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고 제가 2024년하고 2025년도 2분기 어닝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섹터들 움직임을 보이니까요. 또 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좀 참고 삼아서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완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 제약바이오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 소매 판매가 워낙 우호적으로 나와져가지고 또 금리 인상 우려감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보시죠. 네, 8월 3주차 다음 주 이제 증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각종 일정들과 함께 맞춤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월요일 휴장 직후에 또 수요일 FOMC 의사록 공개, 그다음 금요일에 이 테슬라 코리아 구독제 전환까지 주요한 이벤트들 한눈에 모아서 보시죠. 월요일이 휴장이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미국 증시는 이날 휴장이 아니죠.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봤을 때 네.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살짝 오전에 흔들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고 그 지지 포인트 30125 이 포인트를 짚고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을 장 후반에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금요일 미국 본장보다는 월요일 미국 본장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다음 주 증시 스케줄을 좀 짚어드리자면은 월요일 날 휴장이지만은 이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훈련을 하고 그러면은 또 위쪽 이제 북한에서 좀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방위산업, 테마 이쪽 부분에 또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요일에는 미국 7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수요일 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훨씬 낮아졌고 동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화요일에 제약바이오, 인제니아, 테라피틱스가 코스닥의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규 상장과 함께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어떤 투자 심리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부분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 관심 가지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수요일 현재 시각입니다. 현재 시각이니까는 우리 국내 증시에는 목요일 영향이 예상이 되어지는데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 지표가 금리 동결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매파적 동결이었거든요. 매파적 동결을 어떻게 좀 투자 힌트를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빅뱅 20주년 기념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요일에 YG 엔터테인먼트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19일서부터 21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AI 챗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지컬 AI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나고요. 목요일에는 유니트리 중국 상장 이 부분이 이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0일 전후로 해서 상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는 이벤트가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특수 의류 전문 기업인 기도산업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공모가는 2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감독형 FSD 이 부분이 구독제로 전환이 된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과연 자율주행 관련된 또 테마에 좀 자극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율주행 테마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아요. 이 바닥을 잡는지 이런 부분들 좀 관심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 날 또 중국에서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22일서부터 26일까지 제2회예요. 제2회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로보티즈 앞서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로봇 또 선보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는요. 네.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게 피지컬 AI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휴작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로봇 관련 테마들의 온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이제 문자 메시지 샵 3772번 여승재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공부방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자세한 섹터별 이야기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도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잖아요. 네. 이날도 아침 8시 반에 똑같이 해주실 건가요? 이날은요. 특별히 네. 9시에 네, 제가 마켓 위너 우승자의 네. 2차 전지와 피지컬 AI 투자 전략을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이 특별 공개 방송을 편성을 한다는 거를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지금 긴급하게 편성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반드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9시 맞습니다. 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이 지난 시작의 힌트들 다 같이 한번 열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뉴욕 증시로 넘어갈 시간이 왔네요. 여의도와 뉴욕을 잇는 이곳은 마켓이너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금요일 밤이네요.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27분, 미국 증시 개장 전까지 약 3분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원자재 매크로 상황 체크해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WTI겠죠. 국제유가는 0.94% 상승하고 있습니다. 82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에 경제적 고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유가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8원 가까이 내리게 되면서 시장의 외인 수급 더욱더 우호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이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요, 이 미국채 10년물 장기채는 이 입찰 관련 노이즈가 조금 있었습니다.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기채는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미국채 2년물 그러니까 경기보다는 이런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기채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종전에 나온 소매 판매 데이터에서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또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도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요, 최근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물가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엇갈리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다른 방향성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네요. 금 가격은 0.15% 꾸준히 중국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금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원자재 상황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어제 또 이제 강한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우선 장 열리면은 바로 지수부터 받아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신호들이 조금 상방으로 그래도 주가를 밀어 올려주고 있네요. 약간의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소비 데이터가 또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줬고요. 연준 위원회 매파적인 발언까지 국채금리 쪽에서는 이런 부담감이 좀 덜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오후 10시 30분 오늘 8월 14일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출발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실까요? 자,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실시간 데이터로 한번 다우 지수를 보자면은 0.09% 하락, 약보합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네요.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스닥 지수는 0.16%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선은 오늘 이 섹터별로 이슈를 보자면요. 이 시카고 여는 굴스비 총재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면서 물가에 안도감을 주는 멘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종전에 나왔었던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예상치 0.1% 상승을 하회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소비 모멘텀이 약화됐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지금 낮아지고 있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오늘도 매기가 쏠리고 있다. 오늘도 국채 금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나온 데이터 바로 확인을 해보시자면요.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출발, 나스닥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은 장 막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섹터별로 이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장비단의 분위기가 확연히 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요,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 V4 프로의 가격을 최대 14배 인상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동안 우리 중국산 AI 값이 저렴했기 때문에 썼었죠. 이제 더 이상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경쟁 우려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 반도체 땅 끌어올리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는 오늘 급락 중이네요. 이 주범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를 오늘 오전 5시에 했었죠. 이게 좀 도화선이 됐는데 일단 실적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충족하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시스템, 여기 부문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겨우겨우 웃도는 수준에 그쳤거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고요. 에너지주는 오늘 국제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상황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가장 먼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좀 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메타 보합권에서 출발 중입니다. 호주가 이 16세 미만의 SNS 금지법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SNS 플랫폼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메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보합권이네요.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전용 AI 모델을 자체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애플입니다. 이 점 잠시 뒤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움직임 좋습니다. 약 3%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메모리단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스페이스X도 1% 상승 출발 중이네요. 600억 달러 가치로 AI 코딩 플랫폼 커서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샌디스크도 오늘 5% 상승하면서 메모리단, 낸드단 전반적으로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는데 장기 공급 계약 LTA를 새롭게 체결한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어서 오늘 드론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죠. 레드캣이 8%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및 관련 부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마침내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요.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죠. 레딧도 12% 강세로 출발 중인데 8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매수세를 다시 한번 끌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뉴욕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깊은 이야기 뒤에서 바로 이어서 나눠보시죠. 네, 중간 선거가 이제 미국에 약 3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시 한번 이란 쪽에다가 상당히 좀 강경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적 고립을 발표를 한다. 더 이상 고립시킬 게 있나요?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란뿐만이 아니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고립 이런 부분을 잘 써왔습니다. 그렇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통적인 방식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란을 군사적으로 소모전으로는 좀 굴복시키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가장 익숙한 방법을 꺼내어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돈줄을 차단하고 금융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제3국까지 압박으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을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이란 협상이 직접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이 되고 이란 요구 또 미국 요구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호르무즈 국제유가 또 미국의 새로운 카드 다음 주에 전례 없는 경제적 고립 조치 발표 예정이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유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직은 나온 상태가 아니라 예고한 상태라서 그런 걸까요?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것도 이제 들어있겠지만은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요. 84달러 그리고 88달러 이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면 저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군사적인 충돌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관전 포인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들어가요. 중국. 그래서 중국까지 얼마나 강하게 압박을 하느냐 이 부분이 또 최대 관전 포인트다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정유사와 이를 결제를 해주는 네. 중국계 금융기관까지 2차 제재를 확대해 간다라면 강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요. 그럼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면 미국 금융시장 접근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자까지 실제로 차단되는지가 이 유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제재 이래 전례 없는 강력한 이 부분에 이제 중국이 2차 제재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여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 이 부분이 과연 국내 증시 또 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얼마나 강도 있는 부정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지 체크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베센트가 말한 핵심 표현 원투펀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원투펀치.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란의 항구를 물리적으로 봉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원유 판매, 결제, 외화 유입을 막겠다. 그러니까는 원유 판매와 결제, 외화 유입 이 부분은 중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중국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 제재 일부를 요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항상 이런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 이 부분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은 협상 재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다음 주 제재 내용보다는 중국 원유 구매 차단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고 호르무즈 실제 통항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국제 유가 순서로 확인을 해 보신다면 시장 대응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체크하기 어려우시면은요. 네.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WTI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배럴당 84달러 선, 2차적으로는 88달러 선이 이 위험한 마지노선이라고 설정을 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비슷한 부분까지 올라갔다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미리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보시죠. 이란도 이란인데 애플은 대체 계속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제 CXMT에 이어서 알리바바랑 손을 잡겠다고 합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해보겠다 뭐 이런 계략일까요? 글쎄요, 이 애플이 그 네.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네,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애플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애플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랬나? 네, 왜 이럴까 도대체. 보니까는 중국 시장을 사실 포기하기는 어려워요.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메모리 서비스를 중국 규칙에 맞게 현지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애플이 왜 중국 기업들과 이렇게까지 손을 잡는가에 대한 물음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중국의 애플의 이제 차이나 포 차이나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지화해서 지키겠다라는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영역으로 보시면 애플의 밸류 체인이 확실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이라든지 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쪽으로 또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중국 규제를 바꿀 수 없다라면 애플을 중국에 맞춘다. 구글은 쫓겨났다시피 나왔잖아요. 그런 그쵸.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도 빼놓지 않고 또 경계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경계 신호인 것은 맞기도 해요. 경계 신호. 또 여기서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네. 경고등은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바일 D램과 HBM 이 부분에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짚어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중국의 이제 창신 메모리가 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을 했다라면 애플 품질 인증까지 테스트를 통해서 받게 되면 또 실제 공급사가 되는 순간 의미는 달라지거든요. 제가 신대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 중국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LPDDR 이런 부분들이 애플에 들어가게 되면 야 중국의 품질이 굉장히 올라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애플이 그만큼 워낙 깐깐하게 부품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보셔야 되고 이제 중국 메모리가 중국 업체에 공급이 됐다라면 이제는 중국 메모리가 글로벌 최상위 고객인 애플에도 공급이 된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확실히 달라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도한 해석은 아직까지는 좀 눌러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카더라 통신 수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계속 뭐 양지 메모리, 창신 메모리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탕을 하는 뉴스 성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워낙 말씀 주신 대로 깐깐하니까 네. 테스트를 시작을 해도 이게 몇 달 내에 테스트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 그렇죠. 다소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린다는 점, 이 단기간에 노이즈에 비해서는 그 파급력이 조금 뒤에 온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담아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휴장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압축된 굉장히 강력한 종목을 오늘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 종목 확인하기에 앞서가지고요. 바로 어제의 히든주였죠. SK이노베이션이 오늘 하루에만 6.2% 상승으로 또 마무리를 지었네요. 이 친구는 네. 한번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앞으로? 어제 히든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좋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 포착이 오늘 또 당일에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 타점은 정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단기 저항 가격 이 13만 원 가격을 이제 넘어가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는 특히 자회사의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그리고 SMR 사업에 대한 또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측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신대가 강의를 통해서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매수 타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가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8월 7일하고 8월 14일 오늘이죠. 딱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신호가 잡힌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신호가 발생될 때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분봉 차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면은요. 네. 항상 상승하는 신호는 똑같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죠.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어져야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 시작 신호가 이런 부분에서 포착이 되어지는 건데요.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조정 이후에 평균 가격 위로 올라타는 흐름 이런 부분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침에 공개 방송하면서 요 가격 평균 가격 위로 올라타는 가격 이 부분이 굉장히 유효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상방으로의 신호가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 8.7%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가 대비해서는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향성을 상승 방향으로 잡은 만큼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로봇 앞으로 다음 주가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나 네. ETF 쪽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의 히든주가 너무 궁금하네요. 얼른 한번 힌트 들어보시죠. 이 부분도 앞서 SK이노베이션처럼 주력 사업보다는 뒤에 있던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자산의 공백기지만 시장 기대를 25% 상회한 2분기 실적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연차 자산 하나가 과거 최상위 자산의 수익성을 커버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현재 주가가 2020년 이후에 역사적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바닥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도 지금 설명을 안 주셨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이 히든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샵 3772 여승재 입력하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정보, 모든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저와 같이 하실 수 있는 공부방 입장이 되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휴장이라고 또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 여승재 파트너님께서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월요일 9시, 아침 9시에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이 평일 저희 개장하기 30분 전이죠. 오전 8시 30분에 매일같이 공개 방송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다음 주 전략 짜시는데 부족함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말 아쉽지만 오늘 여승재 파트너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도록 할까요? 파트너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온 소속 파트너들을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널을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나스닥 여전히 강보 합권 유지하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